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중간을 좀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중간을 장식해 봤잖아요. 그러게요. 이정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 이야기도 역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분이 약간 의전 대통령 같다라는. 요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거든요. 이분 정말 참 많은 고민을 했구나라는 걸 느껴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발언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문제의식이 있구나. 근데 문재인 대통령 보면 그게 없거든요. 남이 써준 연설문 그냥 읽는 거고 그다음 탁현민이 해주는 그 이벤트 연출한다는 약간 의전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 목소리네요. 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어제 이제 진중권 교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국민의당 온 국민 공부방이라는 강연 행사에서 했던 말인데요. 네. 정식 강연에서 나온 말은 아니고 참석자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에서 나온 말이에요. 참석자 중 한 명이 진 전 교수에게 조국과 윤미향 사태 초기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네. 진중권 전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의견이 없다 이렇게 혹평을 했죠. 근데 지금 윤영찬 의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죠. 이분이 또 이건 뇌피셜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다면서요. 뇌피셜이다 이렇게 예. 공격을 하셨죠. 예. 받아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공격한 네. 것보다는. 네. 뉴스를 통해서 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언론들이 계속적으로 이 뉴스를 어제 오후에 계속 내보내니까 예.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가 보지 않은 사실을 상상하는 건 진중권 씨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걸 확신하고 남 앞에서 떠들면 뇌피셜이 됩니다. 이렇게 네.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이제 사진을 올려놨는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 의원이 올려놓은 사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문을 고치고 수정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의 자필로 꼼꼼하게 빽빽하게 수정된 연설문의 사진도 같이 올려놨어요. 그리고 윤영찬 의원이 한마디를 합니다. 저는 직접 지켜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네. 이런 말을 남겨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전 청와대 연설기획 비서관을 지냈던 최우규 비서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딱 팩트 체크만 하겠다. 어디서 누구에게 확인하고 저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한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근데 최우규 전 연설기획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직접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역시 근거로 내가 해봐서 안다. 네. 증언해줄 사람도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진중권 교수가 지난 1월에 JTBC 신년 대토론회 때 했던 말처럼 만나는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만나보고 예. 해본 사람들입니다. 예. 예. 만나는 봤어요. 네, 네. 근데 하여간 그러면 재반박이 나왔습니까? 진중권 교수도 반박을 했어요. 네. 유치하다 이런 반박을 내놨어요. 네. 진 교수는 옆에서 직접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하며 경험한 사람들의 반박이 나오니까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말을 앵무새처럼 남의 글을 그대로 읽는다는 뜻으로 이해한 모양이다. 문 대통령의 원고 교정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연설에 자기 철학이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또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또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근데 이번엔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해요? 네. 뭐라고 사과? 진중권 씨의 관심 전략에 넘어간 듯합니다. 죄송합니다. 대꾸를 하는 게 아닌데 괜히 했다. 네. 이런 뜻으로 사과했다. 이건 받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네. 근데 관심을 받아줘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어떤 그 논란 자체가 뭔가 좀 약간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네. 대통령은 뭐 신문사 논설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연설이 뭐 하루에도 뭐 한 번이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있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대통령이 직접 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진중권 그런 교수. 경우는 전 세계를 통틀어 없죠. 아니, 대통령이 직접 연설문을 쓰는 경우는 없죠. 아니 그럼 국정 수행이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뭐 저기 뭐 분단위로 그 일정을 쪼개서 어떤 그 하루를 운영하는 게 대통령인데 네.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연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침이라든지 방향이 먼저 제시가 되고 네. 그거에 따라서 연설 비서관이 그 원고를 초고를 작성을 하면 네. 다시 대통령이 검토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우규 비서관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대통령의 철학이 거기에 담겨 있는 본인이 것으로. 글을 써서 주면 어떤 때는 한 단락이 다 날라간다. 예. 그 답답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연설문은요, 대통령이 직접 타이핑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초안을 잡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고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의 철학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 그럼 대통령이 직접 써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닐 텐데 아니겠죠. 설마 네. 그걸 하면 좀 그러니까 그 어폐가 있는 거고. 자기가 볼 때 연설문에 철학이 안 보인다는 건데 누리꾼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 보셨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